잘 살고 있나? 나 혹시 또 괜찮은가? 혹시 후회하고 있진 않을까? 이별 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만약 진짜로 상대가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다시 나를 원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별 후 후회하는 사람, 완전히 잊히는 사람,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로 평생 잊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생각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헤어진 상대가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심리학적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후회하는 건 더 이상 당신이 아니에요. 첫 번째, 감정적인 반응하지 않기. 나 없어도 진짜 괜찮은 건가?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건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많은 콘텐츠에서 강조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절대 감정적으로 매달리거나 화를 내면서 안 그래도 마음이 식은 상대방의 마음을 더 쉽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더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죠. 이 사람이 나라는 사람에게 매력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이 관계가 너무 피곤해서 이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까지 매력 없고 가치 낮고 감정적으로 피곤한 행동을 보이면 당연히 빨리 헤어져야겠다, 빨리 떨쳐내야겠다, 역시 헤어지길 잘했어 라고 확신을 하게 돼요. 내가 관계를 포기하는 마당에 상대방이 나에게 매달리면서 나라는 사람을 간절하게 원하면 그만큼 본능적으로 내가 그렇게 잘났구나,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석해버리거든요. 상대방이 이별 통보를 했을 때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사실 쉽지 않죠. 이별 통보 앞에서 이 사람을 지금 당장 놓칠 것 같은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감정적인 행동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이별 통보에 내가 동요하지 않고 쿨하게 행동을 하면은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이거 너무 섣불렸나?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애 과정에서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던 입장이라면 그런 태도가 의외성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힘들 줄 알고 못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쿨하지?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나? 하면서 오히려 아쉬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헤어진 이후에는 바로 다시 연락을 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나누고 붙잡기보다는 연락을 끊고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할 당시에 개인적인 감정과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이 관계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여유와 시간을 줘야 돼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참지 못하고 계속 연락해서 매달리고 붙잡고 설득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죠. 그럼 앞서 말했듯이 이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얻고 이 관계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지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집니다. 최소 하루 이틀이라도, 아니면 길게는 2주라도 상대방한테 반드시 객관적으로 관계를 돌아보고 아쉬움을 느낄 만한 시간을 줘야 돼요. 상대방이 이별 통보를 했을 때 그래,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별이 맞는 것 같아, 그래 헤어지자, 이렇게 오히려 감정적인 동요 없이 담담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으로 알게 모르게 아쉬움도 느끼고 이거 맞나? 이러다가 내가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반드시 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사귀는 동안 이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노력했었던 입장이라면 더더욱 상대방은 그 의외성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죠. 두 번째, SNS 활용하기. 나 없이도 잘 지낸다고?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건데요. 이 SNS 활용은 많은 제휴 업체에서 사용하는 작은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헤어지면 아무래도 상대방과 연락도 안 되고 마주칠 기회도 적다 보니까 이별이 됐었던 우리의 문제, 이별 후에 변화하고 성장한 내 모습을 상대방에게 증명하거나 보여주기 쉽지 않잖아요. 인스타그램 피드나 스토리나 카카오톡 푸사를 통해서 나의 새롭고 매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헤어지는 과정이 너무 지저분하고 상대방이 질릴 정도로 안 좋은 이별이었다면 단순히 SNS 활용하는 거 하나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확고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별 이후에 상대방에게 자극할 만한 기회들이 워낙 적다 보니 이거라도 하는 거죠. 무엇보다 상대방이 나랑 헤어진 거를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내 삶을 멋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는 거죠. 나랑 헤어지고 오히려 더 잘 사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왠지 모를 아쉬움과 후회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별 이후에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해서 몸매도 멋지게 만들었다면 나의 업그레이드된 외모를 보여줄 수 있는 푸사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세팅을 한다든지, 내가 헤어질 당시에 감정 기복이 심해서 상대방이 힘들어서 이별을 선택했다면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고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헤어진 이후에 이별의 원인이 됐었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쌓으면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궁금할 만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세 번째, 자기 개발하기. 뭐야, 더 예쁘고 멋있어졌네? 이별하기 이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예쁜 사람이 이전에는 내 거였는데 이제는 내 게 아니잖아요?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 나에게 더 어울리는 스타일의 변화. 이전에는 마냥 청순하기만 했다면 섹시해진 모습? 과거보다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장한 모습 같은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후회를 유발해요. 우선적으로 외모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한다든지 상대방이 원했던 이상형과 관련된 스타일로 변신을 한다든지.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은 초반의 매력 같은 것들이 조금은 무뎌지잖아요. 상대방이 좋아했었던 내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연출을 한다든지. 아무튼 예쁘고 멋있고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탑재하시면 됩니다. 성장적인 변화에서는요, 스펙을 키운다든지 이직을 해서 더 좋은 직장을 얻는다든지 운동을 해서 건강미를 키운다든지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서 활력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핵심은 난 너 없이도 멋지게 잘 산다. 헤어질 당시에는 너라는 사람의 관계에서 자신감도 없었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너라는 사람에게 매달리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그때는 그때고 널 만날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너랑 헤어지고 나서도 너 없이도 언제나 성장하고 잘 사는 사람이다. 오히려 너랑 헤어지고 난 더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실수한 건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조금만 기다렸으면 이 예쁜 여자, 이 멋진 남자 내게 될 수 있었는데 왜 그걸 조금 못 기다리고 내가 이 사람을 놓쳐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번째, 새로운 이성 즐기기. 벌써 다른 사람 만나? 조금 유치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이성의 등장은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무엇보다 상대방보다 더 나은 이성과 어울리면 더더욱 질투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진 이성과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거든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는 해요. 방금 말한 것처럼 헤어진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이성과 어울렸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멋있었던 사람인 건가? 나는 몰랐는데 그렇게까지 매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랑 헤어지고 슬퍼하고 구질구질하게 살 줄 알았는데, 후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멋진 이성들과 어울리네? 라는 생각 때문에 질투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상대방보다 더 매력이 낮거나 부족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 괜히 나까지 급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나랑 헤어지고 겨우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헤어진 분보다 잘난 이성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이성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일단 새로운 이성들과 교류하는 모습 자체가 강력하게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SNS 사진이나 댓글을 통해서 이성적 교류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이성과 함께 자리를 갖는 것 같은, 데이트하는 것 같은 사진을 연출해서 올리는 거. 많은 연예나 제휴업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또는 이성이 단 댓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 썸을 타나? 이 사람이 이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었나? 이렇게 이성들에게 가치가 높은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게 하는 거죠. 주의해야 될 점은요, 새로운 이성과 교류하는 모습은 들킬 정도로 부자연스럽게 연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헤어진 이후에 바로 다른 이성들과 교류를 하거나 만나는 모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 해프네? 가볍네? 이렇게 빨리 새로운 사람들과 논다고 하는 생각에 오히려 실망감을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먼저 연락하지 않기. 이제 안 매달리잖아? 이거는 헤어질 당시에 조금 매달렸었던 분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물론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해야죠. 우리는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가서 사랑을 쟁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연락의 타이밍은 중요해요. 내가 궁금하고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 때문에 무조건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참지 못하고 연락을 해버리면 그거만큼 나의 매력과 가치를 더 낮추고
주고 그나마 남아있던 후회와 미련과 미해결 감정을 탈탈 떨어뜨리는 행동이 없거든요. 잘못된 타이밍에 연락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헤어지길 잘했다고 확인 사살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연락이 없을수록 궁금증이 증폭될 수 있죠. 이 사람 잘 지내나? 어떻게 지내나? 어느 정도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이별 과정에서 힘들었던 그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은 그때쯤부터는 조금씩 상대방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게 당연한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 약속했던 공백기 동안에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공백기라는 거는 이별한 원인을 기반으로 기간이 측정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다시 반복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인가.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이상은 쫄지 않고 매끄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정도의 프레임과 실력이 올라왔냐가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럴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을 때 너무 반갑고 간절했던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연락을 마치 구세주인 것 마냥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은 안부 차원에서 가볍게 연락을 한 것뿐인데 꼭 나랑 다시 재회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했어도 다시 도망갈 가능성이 커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든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오든 이 과정에서 후회와 궁금증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어야 돼요. 6번째, 이전과 다른 모습 보여주기. 뭐야? 옛날이랑 다르잖아. 이전과 변하지 않은 문제, 모습은 후회하는 감정을 날려버립니다. 내가 제외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절대 예전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서는 안 돼요. 달라진 모습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 번 깨어진 관계여도 관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자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대화법 기본이고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야 되죠. 말이 연출이지 사실은 나 자체가 제대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연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꾸미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연극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코너에 몰리고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내 진짜 본질적인 모습 분명히 드러나요. 그리고 그때 상대방은 이 사람 여전히 그대로네? 라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더 멀리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실제로도 헤어진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하고 다시 썸을 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변화하지 않은 모습에 실망을 하고 잠수 타거나 사라지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얼마나 아쉬워요. 존버에서 공백기까지 둬서 다시 연락이 되고 어렵게 간절하게 바라던 썸도 타고 재회까지 고려하던 마당에 이별의 원인이 됐었던 내 문제들이 다시 들통이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놓쳐. 그 과정까지 투자했었던 내 시간이든 노력이든 다 너무 아깝잖아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별을 할 당시에는 서로에게 부정적인 감정도 많이 쌓이고 이성적으로는 대처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서로에 대한 감정적인 모습들이 지나쳐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회를 원한다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성숙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이 관계가 특별하고 아쉽다는 느낌보다는 행여 재회가 되지 않더라도 아쉽지 않은 여유로운 모습도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전보다 성숙하고 매력적인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이별은 상대방을 잃는 과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이 돼야 돼요. 상대방을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재회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재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